자, 이번에는요. 국제기사인데요.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이건 영화로 찍어도 되겠습니까? 되게 것 같은 내용인데 보시죠. 벨기경제입니다. 곤 전 르노 자동차 회장입니다. 카를로스 곤입니다. 곤 아내가 작전 짠 성탄절 탈주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기 상자에 숨어서 전세기로 일본을 탈출했습니다. 이 카를로스 곤 전 르노 회장은요. 회사 자금 뭐 유용 등 회사 돈 유용 이런 혐의로 일본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 이후에 거액을 내고 보석 상태에 있었거든요. 풀려난 겁니다. 보석은 그냥 감옥에만 없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택연금이거든요. 그런데 탈출했습니다. 일본을 벗어나서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지금요. 보시죠. 첩보물 뺨치는 도주 어떻게 일어났나 보니까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용병을 고용해서 집에서 성탄절 맞이 만찬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자로 용병들이 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악기 상자에 숨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레바논 공간에 잠시 은신한 뒤 도쿄보다 허술한 오사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기 편을 타고 31일 레바논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게요. 전세기는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공항 가면 다 뭐가 검색 받잖아요. 근데 전세기를 탔습니다. 뭡니까? 내부 협조자가 있는 겁니까? 여권 관리한 변호사 등도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 곤 전 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황당하다. 나도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곤 자택 음악회 꾸민 후 콘트라베이스 가방에 숨어 탈출. 첼로보다 큰 대연악기. 사람이 능이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이걸 용병들이 이제 들고 나간 겁니다. 집 밖으로. 여기 보면 아내 캐럴이 전체 작전을 지휘했다. 대단한 아내입니다. 대단한 아내. 자가용 제트기 일본 빠져나갔고요. 출국 기록도 없습니다. 여권 위조한 듯하다. 일본이 완전히 당한 겁니다. 터키 공항의 경우에 레바논에 입성했다. 일본 정부 레바논 정부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레바논 대사관에 잠깐 들렸다 갔으니까요. 레바논은 곤 프랑스 여권으로 입국했다. 이런 얘기가 나서 지금 이거 외교 문제까지 갈 상황입니다. 지금요. 윤영골 전 대표님, 네. 이거 뭔 일입니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놓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완전히 사법에 구멍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영화화가 돼도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화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드라마틱하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르노가 이제 프랑스 회사잖아요. 프랑스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처음에는 일본 닛산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곤이라는 회장이 경영 개혁의 뭐 전도사 뭐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20년간 경영을 잘 했는데 이 닛산에 이제 합병하려고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볼 때는 우리나라 닛산이 도요타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데 프랑스 회사한테 우리가 흡수 합병당하네. 그러니까 그 국민적인 그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겠네요. 또 일본 정부 아베 수상부터 그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우리가 그 외환위기 때 그 외환은행 넘긴 그 회사 있잖아요. 론스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카를로스 곤이 20년간 한 거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봉급을 많이 가져갔느니 회계 부정을 했느니 여러 가지 죄목으로 했는데 재판 아마 15년 정도를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큰 죄네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일본에서도 또 사법적으로 굉장히 좀 탄압을 했던 것 같아요. 면회도 잘 못하게 하고 계속 했는데 보석을 기화로 해가지고 또 카를로스 곤도 레바논 또 부인도 레바논 쪽에 상당히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바논 정부 협조를 얻어서 국제적인 대탈출국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일본 정부로 봐서는 망신 중에 대망신이죠. 버젓이 나가는 거를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전세기를 버젓이 띄우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리고 많은 짐도 가져갔을 텐데. 카를로스 전 회장은요. 일본 사법제도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뭐 죄를 진 거는 맞는데 이렇게 탈출했어요. 한때는요. 경영의 귀재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탈주국의 귀재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탈주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납니다. 정말. 자, 이번에는요. 사진 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분
아시겠죠? 교황입니다.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인데요. 지난 31일 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이제 반갑게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악수도 하고 뭐 환호도 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가볍게 악수하는 동안 어떤 한 분이 손을 이렇게 확 끌어당겼습니다.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리고는 손을 놔주질 않았습니다. 흔들고. 옆에 경호원들이 깜짝 놀랐고요. 나중에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교황께서 약간 화를 냈다. 좀 심하다. 이게 팬심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도의 마음입니까? 아무튼 좀 지나친 모습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사진이 오늘 좀 실렸어요. 저희가 이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지난 30일입니다. 성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을 맞이하고 있죠. 보시죠. 보시면요. 저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저렇게 화를 냈습니다. 교황이. 왜냐면요. 좀 지나치게. L'amore ci fa paziente.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 Anche io.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 그래서 오늘 이제 신분들이요, 이런 사진. 여기 보시면 아까 보면은 막 당기고 하니까 이 교황께서 이렇게 손등을 치면서 그만 놔라. 아마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약간 좀 불쾌한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진이 좀 주목을 좀 끌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